쩡쩡 한탄강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얼고 있습니다. 뚫렸다. 몇 번이나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을까요? 엄청난 두께의 얼음이 거대한 빙판을 이루었습니다. 강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어부들은 배를 타는 대신 전기톱을 들고 얼음 위에 섰습니다. 한 50cm 정도 얼음. 바위덩이 같은 그 얼음을 안간힘으로 잘라내고 차가운 물속으로 기꺼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건져내는 그것. 우와! 한탄강에서 겨울을 나고 있던 민물고기들입니다. 겨울에는 이제 참마자, 피레미, 눈치, 모래모지 이거 얼음치라고요. 일국수에서만 사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이게 이거는 놔줘야 돼요. 얼음치가 자유를 찾아가니 하하하, 이 녀석들 보게요. 참결한 녀석들이 퐁당 탈출을 합니다. 겨울이 오면 강이 얼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하여 어부들은 미리 그물을 쳐두었습니다. 겨울 고기가 살이 생생하지. 이게 월동하려고 지네들이 다 먹거든. 겨울나고. 어부가 뭐 겨울에 뭐 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꺼내서 하면은 그게 돈이 되니까. 날은 춥고 강은 얼어붙었지만 두꺼운 얼음장 아래로 한탄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왠지 멀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자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말이죠. 자주 발걸음이 닿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군 면적의 9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답니다. 지난달에 그쪽 일부가 해제되었다네요. 그래서 지금은요, 92.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래도 들깨 터는 풍경은 여느 농촌과 다를 바 없는, 네, 경기도 연천군 휴전선 바로 아랫지역입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 바로 끝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절벽이 나타나더니 그 아래로 강이 흐릅니다. 양옆으로 주상절리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이 특별한 비경은 35만 년 전에 만들어진 용암 대지 위에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빚어진 것이랍니다. 자그마치 35만 년. 그 긴 세월이 이 강물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 중에 어부가 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다시 어부가 되었을 강 위의 삶.
주상절리가 꽃처럼 피어난 한탄강으로 연천 사는 어부 유기한 씨 부자가 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용암바위 이런데 여기는 아우라지라고 그래. 여기 영평천하고 합류되는데. 가을이 깊은 이즘에 한탄강에서 최고 대접을 받는 주인공은 참게. 민물에 살던 녀석들이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 시기에 참게는 맛좋기로 유명하죠. 추수가 끝난 이즘이 가을 참게를 잡을 마지막 시기입니다. 성장을 마친 철이라 마리수는 적게 들었는데 대신 알이 꽉 찼습니다. 또 있어, 빨간 거. 참게 미끼로 사용한 옥수수입니다. 잡식이에요, 잡식. 곡식도 먹고 아니면은 이제 다슬기 같은 것도 먹고 고기 죽은 것도 먹고. 이건 숙회. 이런 건 손 한 번 누가 물리면 되게 아파하잖아. 암캐는 장이 많아서 그 밥도둑이라고 그러죠. 게장 담그면. 요 녀석 밥도둑들 꼼짝 말거라. 잘 끓인 간장에 몸을 푹 담그고 나면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르는 귀한 신분이 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물고기 잡이를 했는데 다른 배와는 마주치질 않네요. 알고 보니 한탄강 각 구역마다 어업권을 가진 어부는 단 한 사람씩 뿐이랍니다. 이 좌상 바위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유기한 씨 부자뿐인 것이죠. 하하, 이 녀석 토종맥이 반갑구나. 밑에가 누렇죠. 자연산. 그냥 힘이 그냥 참 좋습니다. 입에 가시가 자기 몸만한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얘네들은. 빠각빠각하죠. 이래서 빠가살이에요. 빠각빠각 소리 내잖아요. 재밌어요. 고기 많이 나오면 재밌고 고기가 안 나오면은 이제 지루하죠. 한계가 있죠. 바다처럼 어종이 너무 여러 다양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요즘에 바다를 이사 가자 그래요. 차라리 바다가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어종을 다 겪어봤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이부에서 나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물려준 게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 그 당시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마음대로 사먹을 철이 아니잖아. 그럼 강에 나오면 그래도 고기는 항상 많았고 내가 여기 나오면 1,00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이렇게 벌어가니까 나한테는 이게 하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경치 좋죠. 근데 이 경치를 볼 수가 없어요. 강에 내려와서 고기 잡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집이 지금 어디죠? 저기요? 절벽인데요. 오호, 절벽 바로 위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집을 지었군요. 사시사철 한탄강 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집인데 흥용 씨의 어머니는 이 집에서 장사를 합니다. 남들은 다 뭐 위에서 내려다보고 뭐 부러울 게 없다고 막 이래요. 요 시간에 내려가면 노을이 막 지잖아요. 노을이 막 지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옛날에 노 짓고 막 그물 칠 때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실상 엄청 힘든데. 한탄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다 보니 어느새 매운탕집을 차리게 되더랍니다. 21년을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매일같이 똑같은 일. 똑같이 하고.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땅 한 자락 없는 집으로 시집을 왔다네요. 남보다 더 가진 거라곤 한탄강 물고기뿐. 그 물고기를 끓여서 손님에게 팔기 시작했답니다. 와, 그렇게 시작한 매운탕 장사가 21년째. 한탄강 덕분에 살림이 펴졌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우리 못 살았던 거는. 뭐 방앗간에서 애들하고 한 집에서 불 때는 아궁이에 물도 기르다 먹고 강에 가서 빨래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시절을 이 장사하기 전까지 했어요. 우리가 고철 같은 거 하고 오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애들 뭐 가져 사다 주잖아요. 그러면 1, 2, 3학년 이렇게 쪼르륵 연년생이잖아요. 셋 다. 그러면 경례 그래 갔다 오면 그러면 힘든 것도 눈 녹듯이 녹고 그런 때가 있었네.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 날라 그러네. 가난한 부모의 위안이었던 어린 자식. 이렇게 자라 대를 잇는 한탄강 어부가 되었습니다. 혈혈단신 피란 내려왔던 시아버지는 한탄강 옆에 운망을 짓고 살았습니다. 곡식은 귀해도 물고기는 흔했으니 굶주림은 면하겠다 했던 것인데 그때 그 한탄강 지금도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이어줍니다. 도로 위로 탱크가 지나다녀도 이 동네에선 대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주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방 타격하는 거야. 자꾸 훈련하는 거야. 죽은 친구들도 많아요. 왜 죽어? 타격하는 데 들어갔다가 그러면 10살 때쯤 들어갔을 거야, 그지 우리? 그런 아이가 없어 그냥. 깡통 만들 수 있으면 다 들어갔으니까. 거기 가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 사격 훈련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포사격장 밖에서 훈련이 끝나길 기다리곤 했습니다. 단피를 주어 고철로 팔기 위해서였지요. 가끔은 불발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통했죠. 그러니까 지금 꼽에서 이렇게 상처 아무렇지 않지 그때는 껍질밖에 안 남은 거지. 여기도 있지. 이게 뚫고 나간 거야 이게. 여기서 맞아가지고. 저쪽으로. 응. 뼈나 그러면 뼈가 다 껍질 다 으스러졌지. 으스러져갖고 덜렁덜렁 했던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살만 붙어있던 거지. 여기다 놓고 이렇게 톡톡 치다가 터지면서 일로 치고 나온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배 같은 데 맞거나 이런 데 맞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지. 식사지 뭐. 안 무서운 게 아니라 배고픈 게 더 무서운 거겠지? 응? 배고픈 게? 배고픈 게 더 무서운 거겠지? 뭐 안 무서운 게 아니고. 참 배고픔이 흔한 시절이었습니다. 고향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었던 처지. 끝까지 강 하나에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곳 한탄강 아이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강에 나가면 물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된장, 고추장이 없어 매운탕을 끓일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 유교한 씨가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 때 이야기입니다. 시집온 해부터 당장 장부터 담갔다는 아내 종분 씨. 그 덕에 항아리마다 장은 그득하고 매운탕 장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러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부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러고 있으니 안 할 수 없고
부모의 길을 가야 되니 자신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 그래도 가슴이 아프지. 강 덕분에 살면서도 아들까지 강에 살기를 원하진 않았죠. 그러나 강이 언제나 물길 따라 흘러가듯 인생도 순리를 찾아 흐르는 걸 겁니다. 또래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듯 흥영 씨도 잠깐 도시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열서너 살 철이 들기 전부터 고기를 잡으러 다녔으니 얼마나 밉고 떠나고 싶었던 강이었을까요? 그러나 도시 생활 3년을 견디지 못하고 흥용 씨는 다시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엔 불만이 되게 많았죠.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고기 잡고, 이 강이라는 게 제 시간에 끝나지를 않잖아요. 이거 끝나고서 가야 되는데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학교 가면 항상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나이에 창피해요, 솔직히. 애들 수업 받고 있는 도중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 애들이 얘가 아버지 도와주니까 착하구나 하고서 이해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어린 나이에 창피한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은 친구들도 부러워해요. 학교 친구들도. 도시 생활을 하면서 알았답니다. 자신이 이 강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요. 아버지의 배고픔을 덜어줬던 한탄강. 이제는 아들에게로 흘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천에서 한탄강 줄기를 따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양옆으로 넓은 들판을 두고 흐르는 구역을 만나게 됩니다. 추수는 벌써 끝났고 빈 들녘은 철새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인데 이 계절이면 포천의 넓은 들녘에 앉아 배를 채우고 간답니다. 전쟁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인데 철새들에겐 평화로이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11월이) 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가을 거지가 있군요. 그 사과 색깔 한번 참 붉습니다. 극심했던 작년 여름 가뭄에도 이토록 빛깔 고운 사과를 딸 수 있는 것은 한탄강 덕분이랍니다. 기온차 때문에 이제 그 아무래도 강 쪽이 불악보다도 집안 저 안 동네보다도 기온이 한 2도 정도 낮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이 더 맛있고. 그러면 지금도 여름이면은 내려가서 이제 투망으로 피라미드를 잡고 이제 고기가 많아요. 물도 깨끗하고. 관인면 냉정리 한탄강 옆 넓은 들을 끼고 있는 마을입니다. 일도 아니죠. 이건 일로 치지도 않았어요. 논의 벼농사는 기계를 가진 젊은 대농들에게 넘긴 지 오래지요. 70대, 80대가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 손 많이 가고 허리 오래 굽혀야 하는 밭농사 일이 이분들 차지입니다. 하나도 연백군 송복면 송년리 애제동 그 여동생 셋 막내로도 아들 하나. 남동생을 하나 낳았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안 나오고 이제
그 우리는 나는 몰랐지. 그냥 따라가 보라고 그래서 그 따라 나왔는데 나중에 얘가 부모 생각이 나더라고. 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승만 씨가 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자리 잡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난다는 게 황해도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 잘생겼으니까 왔지. 아유 자기가 잘생겼다 그러면 되나. 고향에 항해도 연백 청년면 살고 피란 나올 적에 섬으로 다 피란 나오는데 한도 없이 바다예요. 20리길이. 그냥 나가는데 이게 번덕번덕 이래 길인 줄 알고 퍽떡 디디니까 퐁당 빠져버렸어. 얘는 요만하고 우리 딸은 여기 없고 쌀수 말리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니까 얘가 이러니까 저기서 뒤 나오는 놈들이 아이를 던지래요. 그래서 이거 던지면은 죽고 말지 살아서 뭐하냐고. 근데 한 마누라랑 같이 나오대서 그러더니 그 마누라는 얼렁 쑥 빼서 던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여태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안 버렸기 때문에. 못 버려요. 못 버려. 나이는 90살이고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황해도 연백군 봉서면 개미떼고 성함은 김복덕이고 맨날 밭농사 논농사 저는 패기 콩 심어서 다 털어먹고 그냥 살아요. 그게 이 손을 놀리지 못해서 이 손 다 비틀어졌잖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 관절이지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관절이지. 모두들 황해도 연백군이 고향이랍니다.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전라도 여수로 피란을 나왔다가 전쟁이 끝난 후 배와 다름없던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황해도 분들끼리 결혼했다고 한 그분들이군요. 18이나 19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고기 잡았을 거예요. 저희 고기 잡을 때는 동생들이 요랬어 다. 다 우리 형제들 다 했어요. 나 군대 가면은 고담 사람이 하고. 피란 올 때 같이 온 남매가 넷이고 피란 와서 태어난 동생들이 넷입니다. 그중 남자 형제가 6인데 모두 아버지를 도와 물고기를 잡았다 합니다. 이제 제대로 됐네. 아버지 교훈이 많았었어요. 항상 무슨 날 때고 뭐 이렇게 모여 앉아서 밥 먹으면은 형제가 내 위에 있게 살아라. 그거 아주 이 모시라겠었어. 아버지께서. 황해도에서도 아버지는 어부였다죠. 냉정리 논 개가 나는 틈틈이 한탄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차례차례 그 일을 돕던 형제들. 결국 막내 남동생이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기력이 쇠하시고 더 이상 그물을 물려줄 동생은 없고 결국 아버지의 배, 아버지의 그물, 아버지의 한탄강은 막내 아들 분영 씨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기가 안 걸리네. 날씨가 추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기 움직임이 덜해. 이곳의 한탄강은 연천 쪽보다 얕기도 하고 물살이 빠른 여울도 자주 나타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기 어려운 구역이 종종 있죠. 여기 아주 최상류의 지금. 그리고 여기 저 한탄강이 옛날에 그 피난 다닐 때 이 수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피난민들이 이런 데서 다 숨어서
그 전쟁 겪고 그랬다고. 저기도 보면은 저 굴이잖아요, 저거. 굴이 있네. 저기도 굴이고 양쪽에 그 굴처럼 정말 굴이 보이는군요. 급한 대로 잠시 몸을 숨겼을 법도 합니다. 굴비마다 아픈 사연들이 많아 사람들은 이 강이 동곡을 하며 흐른다고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강은 여울 탄자를 쓰는 큰 여울강 한탄강입니다. 황해도 고향에 돌아가기 전까지 잠시 머물러 지내고자 했던 곳.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어 사는 동안 이것이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65년의 세월이 이 마을에서 흘렀으니까요. 아버지와 형님들의 대를 이어 물고기를 잡는 분영 씨. 많어. 오, 쟤 죽었구나. 그 역시 매운탕 장사를 하며 삽니다. 아, 우리 저 누님하고, 예, 그 우리 저 큰 형수님. 야무딱지잖아요. 생긴 거 봐요. 길이가 막 이만식해. 고기, 밀물고기가. 다라이가 이렇게 휘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한 열 몇 살 때. 피난 나와가지고 정말 뭐 땅에 있어, 뭐 여기 직업이 있어. 그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이거 잡아서 우리 그 정말로 동네에서 죽 먹을 때 우리 밥 먹었어요. 이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 공부하고. 이게 정말 삶의 터전이었지 그때. 강이. 내 자식 낳아 키워보지 않았으면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무일푼 피난민으로 내려와 8자식 키워낸 부모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고기 잡으셨대요. 결국 그게 미천이 돼가지고 여기 가서 잡기 시작한 거래요. 한탄강이 없었으면 우리 신랑도 어부도 없죠. 없었으면 모르지 뭐. 어떻게 살았을까? 밤새 기온이 뚝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아름다운 문양이 생겼습니다. 추운 날씨에 살뜰히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게 다 얼었는데 닭들도 먹고 살아야지. 사람만 먹고 살면 되나? 그 물도 따뜻한 물로 해서 이게 따뜻한 물을 이게 한 줄기나 넣어서 오면은 이게 하루 가요, 하루. 이거 토종닭알 20마리 20마리에서 매일 나는 게 15개 알 15개면은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 그 충분히 먹고 남아. 겨울은 춥습니다. 그리고 길죠. 길고 추운 계절 지내려면 저마다의 비책이 필요한 법이죠. 그런데 어르신들 뭐라고 계십니까? 설마 자동차에 바느질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아니 이 호를 해서 씌웠댔는데 이걸 벗기고 또 이렇게 한대요 또. 다행히 자동차를 깁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 덮개 2장을 서로 기워주고 있습니다. 손 씌우고 비닐 씌우고 이거 씌우니까 그렇게 번거로우니까 이거 이제 2개 붙여 놓으면은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씌우면 된다. 할아버지 덕분에 올겨울 이 자동차 따뜻하게 나겠습니다.
안생만 차가 더러워서 지저분하면 사람도 지저분해 보이잖아. 차가 깨끗해서.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이 어떠하였을지 짐작이 갈 것만 같습니다. 여기 다니시면선 조심해서들 다니세요. 집에선 가족들이 다 걱정하니까 차 조심 모든 걸 조심해야 돼. 하하,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도 이 겨울 건강하게 나십시오. 집에 유모차도 안 보이는데? 언니! 수섭이 엄마! 순두부 했다고! 이거 갖고 왔어? 아유 허리 아파! 아우 나 아유 힘들어! 이걸 왜 갖고 오나 말이야. 아유 허리 힘들게 해갖고 왜 갖고 와. 잘못 갔네 또. 응? 서로 가난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시절처럼 여전히 마음을 나누고 삽니다. 나는 살도 못하는 이렇게 갖다 주니까. 저번에 할머니 콩 갖다 줘갖고 얼마나 잘 먹었는데 내 또. 그까지 살라만 듣는 거. 아이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해서 갖다 줘서 고마워. 나이 다음에 지금 천당 갈게요. 아 천당 가지. 천당 가고 남지. 나 천당 갈게. 그래. 한 마을에서 산다는 건 서로의 삶의 역사를 보아왔다는 것. 아이 이걸 갖다 놓고 또 가네 찾는 거야. 그리하여 정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동네 사람들. 이 마을에 아직 그 정이 남아 있습니다. 비란 내려왔어도 자식들 훌륭히 키워냈다는 복덕 할머니는 그건 넓은 집에 홀로 사십니다.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도 우리 딸은 예쁘지. 인격자지 아주. 혼자 사시는 구순의 노인. 동지 팥죽이 들통해 한솥입니다. 이 죽같이 퍼먹어도 자지고 없이 돈 묻고 살라. 이 죽을 떠먹어도 이게 떠먹으면 이 자죽이 있어? 이게 무방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거지. 한국자 떴다고 해서 이 자리가 나지 않잖아. 먹은 자리가 없잖아. 밥은 먹으면 그 자리가 파지지. 직접 농사지은 팥 5대. 미리 씻어서 전날 빻아 놓은 찹쌀가루. 이것 말고도 이 죽에 뭐가 더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복이 들어있는 거지. 땡글땡글하게 만들었을게. 비난이다. 손으로 다 했으니까. 동글동글 새알심 한 알 한 알에 정성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도 팥죽 대접 바쳐야 할 분이 많습니다. 성주신, 삼신, 조왕신, 조상신의 터줏대감까지. 구순의 나이에도 그 많은 신 극진히 대접하는 까닭 오직 하나입니다. 동짓날 동지주 써서 다 이렇게 장독간에 갖다 이렇게 놨으니 우리 자식들 차 잘 타고 돈 잘 벌고 가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올해 이렇게 죽 써서 이렇게 자족 없이 죽 써서 다 대량해서 재수입해 주세요. 자손들 다 차 잘 타고 다니게 도와주고 장사 잘 되게 도와주세요. 가오 씨는 자식을 보살펴 주기를, 잡기는 얼씬도 못하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동지가 지나자 한탄강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이지만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얼기 시작하죠. 누군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모양입니다. 한탄강은 각 구역별로 한 사람에게만 어업권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구역 강의 한쪽 편은 경기도 포천이고 다른 편은 강원도 철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주인은 철원 쪽 어부인 것이죠. 그렇다고 포천 어부와 싸움이 날 일은 없습니다. 이 철원 어부는 포천 어부인 김분영 씨의 6째 형님입니다. 차례차례 떠나갔던 형제들. 6째 형님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한탄강에 온 것입니다. 강 바로 건너편인 철원의 터를 잡았다네요. 지금 거의 참맞아. 맞아 종류가 많이 걸려요. 한탄강에 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나저나 엄청나게도 잡았습니다. 이게 겨울에는 추울 때는 고기가 몰립니다. 고기보다도 머리가 좋아도 안 되고 고기보다 IQ가 낮아도 안 되고 이제 고기를 잘 잡으려면 고기가 돼야 돼요. 한탄강이 얼기 전에 걷어 올리는 거의 마지막 그물. 물고기 잡이는 풍년입니다. (2018년이) 저무는 날입니다. 마을에 돼지 한 마리가 배달되었습니다. 마을 형님들이 모여 앉더니 돼지 한 마리가 금세 나누어집니다. 왕년의 솜씨가 녹슬지 않았나 봅니다. 저쪽 가운데다 놔야 돼. 가운데 놔야 그물지. 요 밑에 동네 이거 기르는 집이가 있어. 근데 돼지 잡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이 각형 노당에 한 마리씩 줘서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배급받은 거야. 고스레! 예전에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마을 어른들이 직접 돼지를 잡았었죠. 오랜만에 그 시절 기억이 떠오르네요. 진짜 먹어야 돼. 찍어 먹으면 잡수하려고 이거 저 아니 식기 전에 먹어야 맛이 더 좋아. 못 먹고 못 살 때도 아유, 잘 먹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66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 이거 한 배로 갔다 한 배로 왔다다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야. 동생 내가 둘을 두고 나왔어. 아버지 어머니 다 생선하고 동생 둘하고 이 매일 때가 제일 생각나. 그 전에 내가 혼자 나와서 장계 가서 둘이 살 때는 너무 집들은 다 와서 욱적욱적 하는데 우리는 동지 우리 저거 나오고 둘이란 말이야. 참 지금 애롭고 눈물이 나더라고. 야 부전아 익철아 한번 만나봤으면 원육 같다. 그죠? 난 그게 소원이다. 근데 함께 피난왔던 소년들. 흐르는 세월의 속절없이 나이를 먹어버렸는데 마음에 품은 고향 기억. 해가 갈수록 선명히 떠오릅니다. 밤사이 동장군이 힘을 좀 쓰신 모양입니다. 한강으로서 오늘 여기가 18도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얼어버렸네.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강이 얼면 낭패 아닐까요? 포천 어부 분영 씨의 짐작대로 강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건너편
철원 사는 어부 형님도 강이 언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제법 단단한 것 같죠. 이렇게 출렁출렁 된다고 이제. 야, 이거 한 5cm 정도 얼었네. 5cm면은 사람 10명이 들어가도 괜찮아. 얼음을 지치며 나타난 저분들, 선배 어부인 둘째 형님과 넷째 형님입니다. 한탄강에서 물고기 잡으시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고 6이나 됐던 남자 형제들, 이제는 4명만 남았습니다. 여기 무지 많이 걸려서. 고기가 많이 걸려서. 자, 봅시다. 뭐가 보이나요? 야, 여보. 요 고기. 이거 보이잖아요. 아, 바짝바짝 빛나는 물고기가 보이네요. 근데 큰 게 없고. 아, 요새는 피라미. 피라미, 날피리. 요거 이제 겨울에 움직이는 것들은 피라미는 것들은 그 얕은데 햇빛 받아보려고 이게 얕은 데로 나와요, 그런데. 잉어 쏘가리가 많아 여기가. 스케이트. 지금은 이제 그 스케이트 전부 다 그 나오는 거 아니야. 옛날엔 대장간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타고 그랬지. 한탄강 얼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몇 대째인가요? 비란 내려와 이 강가에 자리 잡은 것이 66해. 그 세월 동안 해마다 얼음이 어는 것을 보았지만 그 아래 강물이 흐르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추위가 닥치고 얼음이 두껍게 얼지라도 얼음장 아래엔 생명들이 뜨거운 숨 내쉬며 강을 따라 흘러다녔죠. 우와, 이게 바로 물반 고기반이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 강에 나와 얼음을 깨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 겪어낸다면 예상보다 큰 소득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오면 뭐 조개도 잡고 다슬기도 잡고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집에서 감자 갖다가 여기 나무 많으니까 나무 펴서 감자 구워 먹고. 한탄강에 오면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거 좋네 고기가. 몹시 추웠고 많이 가난했던 날들. 그 시절 무사히 통과하고 보니 지나간 모든 고생들 인생의 찬란한 무늬가 되었습니다. 한탄강에 살려준 거야. 한탄강이 살려줬어요? 그래. 한탄강에 온 김에 지나간 시절의 추억 하나 되살려 볼까요? 강에서 막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불에 굽습니다. 양념장은커녕 소금도 없이 그저 불에만 구웠을 뿐입니다. 뭔 고기가? 가난했던 시절 고생하면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야, 진짜 맛있다. 그리움으로 먹는 음식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는 법이죠. 어떻든 우리는 사선을 넘어간 사람이고 또 형제고. 부모 다 이렇지 우리 형제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애가 되는 거야. 얼음이 더욱 두꺼워졌습니다. 연천의 아들 어부 흥용 씨는 얼음과 사투 중인데 한가롭게 썰매 타는 분들은 누구죠? 우리 큰아들,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여기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 겨울에는 이제 힘드니까 형제들이 다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얼굴 보고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언제든 옵니다. 5분 대기 중입니다. 5분 대기 중. 5분 대기죠요. 일하러 온 것은 맞을까요? 그래도 한탄강에서 즐거우니 그것으로 흡족합니다. 몇 번의 한파가 지나가는 동안 얼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한 시간 넘게 얼음 위에서 땀을 흘렸죠. 그렇다고 어획량이 고생한 것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는 참마다 크래미, 눈치, 모래무지 열심히 그냥 하려고 어부가 뭐 겨울에 뭐 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꺼내서 하면은 그게 돈이 되니까. 가을에 바다로 나가지 못했던 어린 참개들입니다. 허물을 한 4번 벗고 나면은 뭐 이렇게 큰 게 돼.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 어린 참개들은 한탄강을 오르내리며 성장을 하겠죠. 얼어붙은 겨울의 한탄강. 그 위로 사람의 삶은 뜨겁게 흘러갑니다.